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저희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모임도 오늘 포함해서 이제 3번 강의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원래 마무리할 것 같은데요. 끝까지 많이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날 서울의 워크힐 호텔에서 대한민상 초음파 주교 학술대회가 열리는데 우리 팀에서 여러분들이 참석해서 많이 실력을 발휘하실 것 같습니다. 강의나 좌장 맡으시는 분들은 강의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경동 초음파에 대한 강의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한종 코스로 이제 진행할 것 같습니다. 경동총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현입니다. 오늘은 경동맥 초음파의 기본 스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게 그렇지만 기본 구조를 알아야 이제 초음파를 대봐서도 어떻게 되는지 알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환자를 정면에서 보았을 때 목 구조물에서 제일 랜드마크가 되는 것이 SCM 머슬이 되겠습니다. 이 SCM 머슬 앞쪽으로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까 익스터널 주글라 베인이 지나고 있고, SCM 안쪽으로 보면은 심부에 인터널 주글라 베인과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가 같이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는 아오티가 아치에서 갈라져 나오는데 좌우가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렇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선 라이트 아오르티가 아치에서 브라키오세팔릭 아테리를 갈라져 나오고, 여기에서 다시 그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와 서브클라비안 아테리가 갈라져 나오게 됩니다. 반면 좌측에서는 레프트 커먼 카로티드와 레프트 서브클라비안 아테리가 따로 분지가 되어서 갈라져 나오고 있고요. 라이트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는 다시 디스탈로 주행을 해서 벌브를 이루고 여기서 ECA와 ICA로 각각 갈라지게 됩니다. 반면 서브클라비안 아테리에서는 버테브럴 아테리가 분지되어 나오면서 이와 같이 서비칼 스파인의 트랜스버스 포라멘을 통과해서 바질라 아테리를 좌우가 만나서 바질라 아테리를 이루고, 이게 다시 그 브레인의 포스티리어 서큘레이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지오그래피 사진에서 보시면 이노미나이티 아테리, 즉 브라키오세팔릭 아테리가 먼저 분지되어 나오고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가 갈라져 나오며 서브클라비안 아테리에서 라이트 버테브럴 아테리가 이렇게 분지되고 있습니다. 레프트는 좌우가 달라서 레프트는 그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와 서브클라비안 아테리가 따로 분지되고 있고, ICA는 MCA와 ACA를 블러드 서플라이로 이루어서 브레인의 엔테리어 서큘레이션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테리는 이와 같이 안면부 그리고 두부에 여러 가지 그 슈퍼피셜 서큘레이션을 담당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분지를 내고 있다는 점이 ICA와 다소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스캔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하이 프리퀀시의 리니어 프로브를 사용하고 있으며 때로는 디스탈 ICA를 좀 더 깊이 보아야 될 때, 이럴 때는 심초음파에 사용하는 섹터 프로브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보통 초음파 설정은 깊이는 한 3-4cm 정도, 그리고 초점은 카로티드 아테리를 맞추되 카로티드 아테리 내에 에코제닉 머티리얼이 보이지 않고 내막이 깨끗하게 보이도록 게인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는 여러 가지 포지션에서 검사를 하는데 통상
저희들은 그 복부 초음파, 갑상선 초음파를 같이 하기 때문에 오버헤드 포지션보다는 레터럴 시팅 포지션, 그 환자의 우측 옆에서 초음파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를 수파인 포지션에서 검사하고자 하는 반대쪽으로 턱을 약간 돌린 상태에서 초음파를 검사를 하며 SCM 머슬을 기준으로 해서 안티리어 또는 포스티리어 또는 SCM 머슬을 윈도우로 해서 라테럴 어프로치를 하기도 합니다. 검사 순서는 검사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이와 같이 횡축, 종축 영상을 보면서 처음에 프록시말 CCA부터 디지털 CCA 그리고 ICA, ECA를 다 B 모드에서 관찰하고 또한 도플러에서 플라크와 스테노시스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종축 영상에서는 디지털 CCA 쪽에서 IMT를 측정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리고 ECA와 ICA를 각각 관찰하면서 역시 플라크, 스테노시스 등을 확인을 하게 되겠고 마지막으로 버테브럴 아테리를 관찰하면서 버테브럴 베인과 아테리의 플로우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주행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검사를 마칠 수 있겠습니다. 트랜스버스 스캔에서 먼저 보시면 프록시말 그 CCA를 관찰하게 됩니다. 이노미나이트 아테리에서 갈라져 나오는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 그리고 서클라비안 아테리를 확인을 하고 이 부위 역시 혈관이 분지되면서 와류가 많이 생기는 부위로 플라크와 스테노시스가 호발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최대한 확인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이후에 그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 주행을 따라서 점차 보면서 디지털 CCA까지 확인을 하고 여기서 CCA는 다소 넓어지면서 벌브를 이루게 됩니다. 벌브에서 다시 ECA와 ICA로 분지가 되는데 역시 와류가 잘 생기는 부위로 이 부위에 병변이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축 영상에서 역시 그 프록시말부터 디지털까지 CCA를 쭉 따라가면서 관찰하고 여기서 디지털 CCA의 벌브 쪽에서 프로브를 그 귀 뒤쪽으로 약 한 10에서 15도 정도 약간 기울여 주게 되면 포스로 라테랄 쪽으로 ICA가 존재를 하게 되고 여기서 만디블라 앵글 쪽으로 약간 돌려주게 되면 ECA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버테브럴 아테리는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에서 약간 그 프로브를 틸팅을 해서 이와 같이 그 약간 뒤쪽으로 확인을 틸팅 시켜주면은 이와 같이 그 C 스파인 사이사이에 지나가는 버테브럴 아테리와 베인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슬라이드가 조금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 지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ECA와 ECA와 ICA를 감별해 주는 것은 때로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봐서 ICA는 ECA에 비해서 좀 더 혈류량이 많기 때문에 크기가 좀 더 큰 편이고 위치 또한 약간 후외측 포트로라테랄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목 부부에서는 따로 분지를 내지 않고 있으며 파형 또한 그 저저항성 혈관 패턴을 보여서 혈류가 많아서 진하게 보이고 그리고 원위부 저항이 적어서 픽 시스톨릭 때 축기 정점이 비교적 좀 뾰족하지 않은 패턴을 보이는 반면 보이고 또한 이완기 말해서 엔드 다이스톨릭 때도 보면은 블러드 플로우가 어느 정도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ECA에 비교해서 좀 더 속도가 엔드 다이스톨릭 벨로시티가 좀 더 높은 특징이 있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외경동맥은 ECA는 원위부 저항이 높아서 픽 시스톨릭 때 이와 같이 하이 피크를 이루고 있고 반면에 엔드 다이스톨릭 때는 속도가 좀 더 그 혈류량이 흐르지 않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버테브럴 아테리는 역시 이와 같이 관찰하면서 버테브럴 아테리와 이 중에서 어느 게 베인이고 아테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일단 혈류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있는 것을 확인하여서 동측에
반대측에 그 서브클라비안 아테리 스테노시스 또는 어클루전이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초음파에서 제어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경동맥 초음파에서 반드시 측정해야 될 것들로는 IMT와 플라크, 스테노시스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IMT는 흔히 내막과 중막의 두께를 측정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IMT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란이 있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경동맥 초음파에서는 IMT를 대부분 측정을 하고 넘어가는 편입니다. 내막 초음파에서 CCA 그 측정할 때 내관과 내막이 이루는 경계면에서 그다음 중막과 외막까지의 경계면을 측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스탈 CC에서 약 1cm 떨어진 부위에서 그리고 또한 그 니어월과 파월이 모두 다 잘 보이는 위치 그리고 플라크가 없는 부위를 피해서 그 IMT를 측정을 하게 되고 통상적으로 1mm 이상 두꺼워져 있을 경우에 그 코로나리 하트 디지즈나 CV 액시던트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파월에서 그 루멘과 내막이 존재하는 부위부터 이루는 경계면부터 그리고 여기 로덴스틸 그 저에코로 보이는 중막과 외막이 이루는 경계면까지 이 거리를 측정을 하시게 되겠고 요즘은 대부분 기계에서 그 오토 IMT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토 IMT를 측정해서 맥시멀 IMT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측정해야 될 것은 플라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크의 정의는 국소병변으로서 내강으로 약 두께가 0.5mm 이상 두꺼워져 있을 경우, 튀어나와 있을 경우, 그리고 주변의 IMT에 비해서 약 50% 이상 두꺼워져 있는 경우, 그리고 두께가 1.5mm 이상인 경우에 정의를 하고 있으며 죽상 플라크를 관찰하실 때 이 플라크의 위치, 익스텐션 또는 안의 에코 패턴에 대해서 기술하셔야 되겠습니다. 카로티드 아테리의 플라크는 여러 가지 단계에 따라서 변화를 보이게 되는데 네크로시스나 칼시피케이션이 존재할 수도 있고 출혈 또는 파이브로스 캡이 얇아지거나 또는 파열될 경우 얼서레이션이 생긴다거나 이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초음파를 관찰하시면서 이와 같은 데 대해서 유념을 하실 때 통상적으로 그 플라크의 성상이 호모제네스하거나 하이퍼에코에 가거나 칼시피케이션이 되어 있을 경우 이와 같은 경우는 플라크의 럽처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저위험성 플라크로 보게 되겠고 하지만 그 플라크 내에 저에코 병변이 존재한다거나 헤테로제네스하다거나 또는 플라크 서피스에 궤양이 생겨 있다거나 또는 프리 플랩이 생겨서 플라크가 덜렁덜렁거린다거나 이럴 때는 스롬보틱 이벤트가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와 같이 호모제너스한 그런 에코 패턴을 보이는 플라크가 있고 또는 칼시피케이션이 있는 이러한 경우에서는 로우리스크 플라크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플라크 내에 저에코 병변이 존재해서 출혈이 의심되거나 또는 이와 같이 얼서레이션이 있으면서 여기 조금 떨어져 움직이는 플랩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하이리스크 언스테이블 플라크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또한 스테노시스가 생겼을 경우 이를 플라크가 생기면은 당연히 스테노시스가 생길 텐데 이러한 스테노시스를 재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렇게 아시겠지만 다이렉트 메소드 또는 면적을 재는 에어리어 메소드 또는 혈류 속도를 측정을 해서는 도플러 메소드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이렉트 메저는 크게 유럽식과
미국식으로 나뉘는데 이는 초음파에서 먼저 개발된 것이 아니고 안지오그래피에서 쓰던 것들을 초음파로 바로 적용을 한 것으로, 미국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스테노시스가 있는 부위와 원래 혈관과의 비를 구해서 스테노시스의 정도를 비율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와 같은 미국식 같은 경우에는 그 스테노시스가 있는 부위의 디스탈 부위의 정상 혈관의 직경을 재고 스테노시스가 있는 부위의 직경을 구해서 이와 차이를 구해서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고, 유럽식 방법은 스테노시스가 있는 부위에 가상의 정상 혈관을 그려서 이 혈관, 정상 혈관과 스테노시스 부위의 차이를 구해서 보는 것입니다. 흔히 이제 미국식 방법이 정상 혈관을 측정하기가 해서 하기 때문에 좀 더 재현성이 높고 널리 쓰이는 반면, 유럽식 방법은 이 가상의 선을 그어서 하기 때문에 검사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보일 수 있고 재현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플라크라는 것은 일단 3D로 생겨있는 입체적인 구조물인데, 이를 초음파에서 볼 때는 2디멘전으로 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측정할 때에 따라서 초음파 빔이 어느 부위를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협착 정도가 다소 다르게 측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면적법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카로티드 플라크가 있는 부위에서 가상선을 그어서 이와 원래 가상선을 그어서 이에 대한 혈관 면적, 혈관 직경과 또 협착이 있는 부위에 직경의 차이를 구해서 이 비율을 보는 것이 유럽식 ECST 방법이고, 플라크가 있는 부위에서 디스탈 혈관을 재서 디스탈 RCA에서 직경을 재고 협착 부위와의 비율을 구해서 하는 것이 미국식 방법입니다. 면적법은 이 혈관을 직접 스테노시스가 있는 부위를 정상 혈관의 가상선을 그리고, 또한 정상 인텍트한 베슬 루멘을 면적을 측정을 해서 이렇게 비율을 내는 것으로, 대부분의 초음파 기계에서는 자동으로 손으로 이 면적을 그리면 자동으로 퍼센트를 계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플라크가 있는 부위에서 정상 RCA와 스테노시스가 있는 부위의 그 면적 비율을 구해서 퍼센트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검사자에 따라서, 검사 방법에 따라서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협착이 있는 부위에서는 혈류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는 이러한 원리를 이용을 해서 스테노시스를 평가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혈류 방향과 도플러 초음파 빔의 각도를 60도 이내로 하여서 혈류 속도를 측정할 경우에 계속 오차가 적기 때문에 이러한 도플러로 혈류 속도를 재서 RCA에서 디스탈 픽 시스톨릭 빌로시티를 재어서 이와 같이 혈류 속도가 125cm/s 이하일 경우 혈관의 스테노시스 정도는 50% 미만으로 보고 있고, 반대로 230 이상일 경우에는 70% 이상 스테노시스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니어 콜리전, 거의 막히기 일보 직전일 경우에서는 혈류가 거의 측정되지 않거나, 아니면 픽 시스톨릭 빌로시티가 아주 높거나 아주 낮거나 측정되지 않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고, 당연히 완전히 토탈 어클루전인 경우에 있어서는 픽 시스톨릭 빌로시티가 측정되지 않겠습니다. 125와 230은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로티드 초음파에서 50% 미만의 협착이 있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주로 추적 관찰을 하게 되겠고, 50% 미만이라도 증상 환자와 연관된 증상이 있거나 또는 50% 이상의 협착이 있을 경우에는
CT나 MR 안지오그래피를 실시해서 다시 협착 정도를 재평가를 하고 보통 70% 이상이면은 엔다렉토미나 아니면 스텐트를 실시하거나 또 그 미만일 경우에서는 약물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제일 마지막에 이제 버테브랄 아테리에 대해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 버테브랄 아테리는 그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를 측정하면서 약간 포스티리어 쪽으로 틸팅을 하면서 버테브랄 아테리를 관찰합니다. 이와 같이 C스파인 사이사이에 지나는 C스파인의 트랜스버스 포라멘 그 프로세스 사이를 지나는 그 버테브랄 아테리를 측정을 하게 되고 버테브랄 아테리에서 만약 서브클라비안 아테리가 오클루전되어 있을 경우 동측으로 가는 그 혈류 양이 적기 때문에 반대측 버테브랄 아테리에서 거꾸로 내려오는 방향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버테브랄 아테리와 베인의 방향이 서로 다르게 되지만 서브클라비안 스틸 신드롬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버테브랄 아테리 베인의 방향이 일치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만약 초음파를 하면서 이제 이와 같이 그 컬러 도플러를 했는데 에일리어싱이 발생할 경우에 있어서는 PRF 값을 조절해서 30에서 40cm/s로 조절해주거나 또는 그 컬러 게인을 적절히 조정해서 컬러 게인을 조절을 해서 이와 같이 티슈 플로우가 보이지 않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들을 다 측정을 하였다면은 이와 같은 리포트를 작성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IMT를 측정을 양측에서 IMT를 측정을 하게 되고 플라크가 있는지 플라크의 성상은 어떤지 위치는 어떤지를 적어줄 수 있고 이와 같이 컬러 도플러에서 보이는 시스톨릭 픽스 시스톨릭 velocity와 엔드 다이스톨릭 velocity 등을 측정을 해서 기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버테브랄 아테리를 측정을 하여서 서브클라비안 스틸 신드롬이 있는지 기입을 해주면 리포트 작성이 완료됩니다. 저도 아직까지 아직 그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문제 부딪힐 때가 많아서 이와 같은 것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깨끗한 경동맥 사진을 찾을 수 없을 때는 어떤 것이 문제일까? 환자와 기계가 서로 다 다르고 환자의 목 두께나 목의 스킨 두께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초음파의 깊이, 게인, 그리고 포커스 등을 환자에 맞게 조절해야 되고 또한 초음파를 너무 세게 그 탐촉자를 너무 세게 누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카로티드 아테리 플로우를 오히려 더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또는 검사를 하다 보면은 프로브를 고정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 프로브와 연결된 케이블을 목이나 손목에 걸어서 고정을 시키고 또는 4번째, 5번째 손가락으로 환자의 목에다가 고정을 시키고 지지를 하면서 초음파를 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지가 어려울 경우에 있어서는 환자 머리 위쪽에서 하는 오버헤드 포지션으로 검사를 하면은 좀 더 프로브를 고정하기가 좋습니다. 또한 환자의 침대 높이가 너무 높다거나 하면은 그 검사자의 어깨가 높이 올라가면서 팔꿈치까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프로브를 고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버테브랄 아테리를 찾기가 어려울 경우에 있어서는 초음파 설정을 변경을 해보아서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초음파 뎁스를 조금 더 깊게 설정을 하거나 스틸링 각도를 줄이거나 컬러 게인을 좀 더 높이는 경우에 버테브랄 아테리를 좀 더 쉽게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우선 그 경동맥 초음파를 하면서 횡축으로 CCA의 프록시멀 포션부터 ICA까지 순차적으로 관찰해야 되겠고 종축 영상에서는 CCA 그리고 바이퍼케이션 부위 그리고 ICA, ECA를 관찰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컬러 도플러를 보면서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다 관찰을 하고
좁아진 병변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도플러를 하면서 종축 영상에서 이와 같은 부분을 확인하고 혈류 속도와 파형이 어떤지를 관찰하셔야 되겠고, 측정해야 될 것들로는 IMT와 플라크 스테노시스 세 가지가 되겠고, IMT는 디스탈 CCA에서 측정을 하되 파월에서 측정을 하고 1cm 정도 거리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오토 IMT를 사용하시면 쉽게 측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플라크를 관찰하게 되면 플라크의 성상은 어떤지, 서피스는 어떤지 관찰하게 되고, 언스테이블 플라크인지 유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테노시스가 있는 경우 스테노시스의 위치와 정도를 평가를 하게 되고, 다이렉트 메소드, 에리어 메소드 등을 사용하거나 대부분은 혈류 속도를 측정해서 픽시스톨릭 벨로시티로 스테노시스의 정도를 평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버테브럴 아테리를 측정해서 서브클라비안 아테리에 오클루전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버테브럴 아트리 쪽에 이제 PSV를 한번 측정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정말 노멀치가 제가 보기 모르겠지만 5, 60 정도 이하로 대충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경우 보면 이게 100 이상으로 많이 올라가는 반응이 가끔 있더라고요. 버테브럴 아트리 예, PSV가.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게 뭐 베이즐라 아트리하고 그게 버테브럴 아트리가 보면 변이가 굉장히 심한 거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한쪽 버테브럴 아트리가 좁아져 있고 한쪽은 또 커져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버테브럴 아트리에 한쪽에 혈류가 너무 많으면 반대쪽에 인터널 카로티드 아트리가 스테노시스가 더 심하거나 이러면 이 이제 반대쪽에 인터널 카로티드 버테브럴 아트리 블라플로우가 많이 이제 버테브럴 아트리를 통해가 이 윌리 서클로 가기도 하고, 또 한쪽에 버테브럴 아트리가 이제 인터널 카로티드 아트리가 좁아져 있으면 그 동쪽에 버테브럴 아트리가 확장이 되었어요. 그런 경우에 뭐 그런데 별로 큰 뭐 클리니컬 이발을 의미는 없어요. 버테브럴 아트리는 워낙 변이가 그게 많기 때문에 별로 없고, 제일 중요한 건 스틸 신드롬이 제일 중요한 버테브럴 아트리. 그리고 버테브럴 아테리 저 측정에 있는 그 앞에 사진을 보면은 그 대기를 그 사진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 말고 그 앞에 제일 처음에 앞에서 처음에 측정하는 거예요. 그 버테브럴 아테리 하는 거 보면은 그 지금 아니 그다음 거기에 보면은 그 위에 저게 마크를 밑으로 내려야 되는데 아테리 쪽이 아니고 지금 베인 쪽에 지금 그게 지금 여기 그래서 그 밑에 파행은 아티랄 파행인데 그게 베인치 파행이라서 좀 이상해요. 네, 좀 보통 버테브럴 아테리가 조금 더 심부에 위치한다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검사하신 분도 뭐 그 여기다 될 거를 뭐 측정을 했는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되고 측정했을 때 밑에 파행이 보면은 이게 아티랄 파행이기 때문에 그래 좀 이상해. 그게 너무 좀 이상하죠. 스캔할 때 혈관 방향도 그렇고 스캔하는 각도에 따라서 아테리가 먼저 나오는 경우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안 그렇구나. 그러면 머리 쪽에서 스캔을 해갖고 저기 그렇지, 반응이 그렇지. 반대돼서 그런가요? 근데 카로티드의 색깔이 그러니까 카로티드 색깔이 빨간색이니까 그렇지, 그렇죠. CCA가 빨간색이니까. 맞네. 그리고 이게 그거 뭐지? 이거 원래 이제 음파 그 기계가 성능이 많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포즈된 상태에서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포즈는 저기 포즈되어 있는데 그러고 위치는 아테리에 가가지고 저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 포즈. 버테블 아테리는 정상 속도가 60 플러스 마이너스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50 나오는 거는 좀 정확하게 앉아서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이메터하고 속도는
정상치가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김용호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듀레이션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다이아메트도 이제 사람마다 차별가 많습니다. 버테브럴 아트리는 저도 해보니까 그 실제로는 도플러 앵글이 잘 안 나오거든요. 맞아요. 도플러 앵글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값은 벨로시티가 얼마냐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제일 중요한 거고, 아까 서희상 쌤 질문처럼 속도가 빠른 경우가 몇 가지 있죠. 첫 번째로 아까 김동욱 쌤 말씀하신 대로 반대쪽 버테브럴 아트리가 바뀌면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먼저 오른쪽이 바뀌면 왼쪽의 버테브럴 아트리 속도가 확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시스테믹 디지즈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네미아가 있다든지 사이로톡시코시스가 있다든지 이렇게 블러드 플로우가 증가될 시스테믹 디지즈가 있으면 양쪽 버테브럴 아트리 속도가 다 증가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되고, 속도가 얼마 변이는 아마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서. 예. 또 가끔 이제 선생님들이 질문을 많이 받는 게 그 경동맥을 하다 보면 왼쪽에 이제 코먼 카로티드 아트리 위에 인터널 주글라 베인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스롬보시스가 막 있다고 막 놀래가지고 그게 아니고 이제 식후에 밥 먹고 나면 이제 우리 몸에서 그 장관에서 흡수된 림파틱에서 그 기름기가 많이 가가지고 소라식 딱 들어가 나중에 인터널 주글라 베인으로 드레인 되거든요. 그렇게 식사 후에 경동맥 하면 좌측에 인터널 주글라 베인이 스롬보시스면처럼 막 보이는데 스롬보시스가 아니고 그 이제 그 지방이 들어가는 거니까 식후에 경동맥 가끔 그런 거 많이 봅니다. 치료는 뭐 스타틴 말고 아스피린이나 클로프도그레이드는 언제부터 쓰십니까 지금? 보통 요새는 거의 IMT는 거의 치료의 기준으로 잡지는 않고요. 스테노시스 여부를 보고, 스테노시스가 적어도 아까 픽스돌 블로치티가 230 이상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70% 이상 오클루전이 돼 있으면은 그런 경우는 약물적인 치료보다는 좀 더 스텐트를 하거나 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권유를 하게 되고요. 그 정도가 아닌 경우에 50%에서 70% 사이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일 먼저 고려되는 게 스타틴이고, 두 번째가 아스피린 정도로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신문수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